3학년 그 학생들이 타시군으로 그 진학하는 그러한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사전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거에 대한 것을 저는 천안 아산 지역에 그 교육감 전형이죠. 지금 옛날에 이제 평준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교육감 전형의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그 결과를 봐야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2번에 걸쳐서 자료를 자료를 제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그 차별 시정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학 진학 결과를 수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 대학 진학 결과 및 의대, 치대, 약대 진학 현황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고은자 융합교육원 원장님께서 오셔서 자료도 저 주시고 그랬는데 어제도 마찬가지 자료더라고요. 그 자료 가지고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분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입법평가 그 전문관님한테도 이 자료를 좀 드리고 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항 말씀 좀 드렸고요.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런 자료를 제가 이제 받기를 원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선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천안 아산 중학교 타지역 진학 현황 최근 3년 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원별 요구 자료 15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우리 그 전문가님이 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천안 지역 중3 학생의 타지역 진학 현황은 23년 전체 학생 대비 7.3%, 24년 7.9%, 25년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7.7%입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입니다. 그 교육감 전형이 시작된 지는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10년 차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제 비평준화였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 있었고요. 최근 3년간 타지역 진학 유형은 전체 천안 지역 중학생이 타지역으로 진학한 경우 자외국, 자사고외고, 국제고 37.2%, 타시도 16.7%, 일반고 15%, 특목고 14.7% 순입니다. 그 지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 지역 중학생의 타지역 진학률이 3년 연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3%에서 8.0%로 이 현상이 단순 선호 이동인지 지역 내 교육 환경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명확히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는지 그걸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퍼센타지로 저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 명수로는 506명 정도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4년도는 533명이었었고요. 2025년도는 522명. 그래서 500명에서 530명 사이로 이렇게 명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볼 때 명수는 비슷한 추이고 퍼센트로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고요. 네. 교육청은 그 타지역 진학 사유별 학부모 설문, 성적 분포, 진학 유형 등 이런 실태 조사를 혹시 실시하신 거 있나요? 그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 없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보면 천안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간 걸 보면은 과학고, 그다음에 외고, 삼성고, 그래서 밖으로 저기 타 시도로 나간 것보다는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특정 특목고라든지 사립 자율고로 그렇게 이동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고교 간에 특별하게 이러한 그 교육력 격차를 위해서 구체적인 그 개선하고 있는 노력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천안에 있는 그 교육감 전형으로 지금 있는 학교. 고구에 대해서는 우리 충동과장님이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중립교육과장 경재입니다. 저번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다양한 뭐 AI나 다른 걸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쌍용고나 천안 중앙고처럼 과학 중점 학교 그렇게 하고 있는 특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입시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곳을 학생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방향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을 좀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이제 교육감 전형으로 천안 아산 교육감 전형으로 가고 있는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봤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맞나요? 수치적으로 대략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네, 제 범위에서도 그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70%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70% 학생 중에 천안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맞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은 2025년 기준에서 보면 과학고에 29명, 그다음에 일반고에 이제 85명, 그다음에 외고고등학교 195명, 근데 이것은 아산 지역이고요. 아산으로 간 거고요. 특성화고로 간 게 47명. 타시도 같은 경우 예고나 그런 학생들 보면 78명, 특목고로 간 학생들 8명, 예. 비준학이 이제 8명인데 네.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꼭 우세해서 그쪽으로 나갔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 그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한 학교로 모여 있을 때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왜 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였을 경우에는요,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감 전형 하다 보면 학교 특색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이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학교가 없어. 그래서 또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경험에 비춰서 한번 말씀드리면 대전이 연합고 산 지가 46년, 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전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연합고사 1기입니다. 78년도 시험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육감 전형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면 학교에 특색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로 천안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러한 그 특성 자체가 없으니 그런 그 원인 때문에도 다른 쪽으로 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획일화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입제도하고 관련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더 큰 요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김주철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시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떤 분이 또 이제 교육감님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런 이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요청을 했던 건데, 근데 이 자료는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 가면 대체적인 자료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학교 분명 간 거. 근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자료 전혀 수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그 학교 자체의 어떤 그 특성 그런 부분 그리고 교육감 전형이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 이제 평준화가 됐을 때 가장 그 내세웠던 논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런 논리가 또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봐서도 사교육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 평준화한 천안 지역에서 그 원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안하고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충청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도권에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보면 교통수단이 있다 보니 그 학교를 나와서 방학이라든지 그걸 활용해서 보면 조심스럽지만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교육 시장을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논란이 뭐 찬반 양론이 끊임없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정책의 이제 김주철 교육감님 3기임이 이제 그 마무리 단계시니 핵심 정책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저기 이해가 가시죠, 국장님? 네.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 그간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그러면 프랭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붙였는데 지금 붙이다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이거 하나의 제도가 어떻게 제도의 이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초등